정광재 의원님. 그런데 현장 취재한 기자들이 쓴 기사를 보니까 군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라고 윤 전 대통령을 칭하니까 윤 전 대통령이 증인석에 앉아서 내가 기소된 혐의자지 내란 우두머리냐라면서 버럭했다고 하더라고요. 우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군경 종사자들, 특히 오늘은 군사 재판이니까 군사 재판을 받고 있는 부하 장성들에게 미안하다는 뜻을 밝힌 것은 글쎄 뭐 그것을 진정성이 없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말을 했다는 것 자체는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계엄에 대한 가장 광범위한 피해는 국민 모두가 지고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본인의 명령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구속이 된 부하 군경들에게 예.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것은 전 의미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 말은 틀린 말은 아니겠죠. 지금 우리나라가 3심제를 도입하고 있고요. 아직 그 형사 재판에서도 내란 재판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지 1심 판결도 나오지 않았으니까 법정에서는 옳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뭐 적당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가끔 뭐 말을 좀 혼용하는 과정에서 호칭이나 이런 부분에 혼선이 있을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갖고 또 지나치게 군 검찰에게 이렇게 뭐라고 한 것은 아마도 이번 그 재판에 임하는 본인의 심경, 불편한 심경을 그대로 드러낸 것 아닌가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예, 내란 우두머리냐, 내란이냐 이러면 재판 못한다. 말을 왜 그렇게 하나? 이러면 재판 못한다라는 말까지 해서요. 김민정 의원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군검찰이 질문을 하니까 특검에서 물어보라고 시켰냐? 이런 반문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저렇게 버럭버럭 화를 냈다고 하는데 이러면 재판 못한다. 그동안 뭐 재판에 얼마나 그렇게 본인이 협조적으로 잘 응했길래 저런 큰 소리를 치는 것인지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이런 말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아니 그 조지오 청장 파면 선고하면서 위헌 위법한 계엄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반복했고요. 그리고 국회와 중앙선관위라는 헌법기관을 침탈한 것은 명백한 팩트이기 때문에 예. 이거는 내란 우두머리죠. 그럼 본인이 내란 우두머리가 아니면 뭡니까? 라고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그런 정도로 아직도 이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현실 부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용산으로 이전해가지고 그 국방부 옆에 자리 잡아서 계엄을 용의주도하게 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 본인이 그 국방부 안에 있는 군사법원에서 좀 저렇게 출석해서 재판 받는 거 아니겠어요? 증인으로 나가서. 그러니까 아직도 반성은 없고 뭐 사령관들 미안하다고 얘기는 합니다만은 왜로 저렇게 화내는 거 보면 그 진정성조차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공교롭게도 오늘 군경을 동원했다는 게 뭐 지난 4월 탄핵 심판에서도 언급이 됐는데 군경이 모두 이렇게 아직 12.3 계엄 관련해서 일종의 오늘 뉴스에도 오르고 있고 또 지금 이 시각 국방부와 보훈부 등에 대한 업무 보고가 있는데 여기서도 내란 가담군에 대한 청산 의지 등이 보고가 되고 있고 해서 공교로운 이 날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홍남 위원님, 네. 약간 여전히 법 전문가다라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반성이 없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여전히 오늘 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법정에 취재 기자들이 있는 것도 다 알 테고 또 이런 발언을 하면 어떻게 보도가 나올지도 이제 이미 학습이 됐을 텐데 이런 발언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법조인 출신이라 뭐 법률적으로 따지면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이 되겠죠. 근데 말을 하다 보면 나중에 피고인은 조금 생략하고 말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갖고 화를 내고 또 여전히 비상계엄이 내란이 아니다 내지는 이른바 계몽령 뭐 국민을 깨우치기 위한 계엄이었다라는 식의 주장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로 봐서 예. 반성의 기미는 전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뭐 얼마 안 되더라도 지지 세력을 계속 끌고 가면서 나중에 정치적인 큰 변동 상황이 있을 때 사법적 책임을 모면하려는 뭐 나중에 예를 들어서 사면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만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래도 법조인이기 때문에 이거 재판에서 어떻게 본인이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잘 알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성실히 임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도 많이 용서받기 힘든 범죄라는 걸 본인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결국엔 법률적 해결이 아닌 다른 방식의 해결을 노리고 있는 거로 봐야겠죠. 아하. 만약에 법률적 해결의 기미가 있다면, 여지가 있다면 좀 더 공손히 하고 뭔가 논리적으로 더 따져보고 할 텐데,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약간 일종의 돌발성 발언을 하는 것들이 이미 법률적으로는 아주 무거운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판단하고 있으니까 그럴 것이다. 그렇죠. 이게 예. 예를 들어서 사안이 내란이 아니고 예를 들면 뭐 정치자금법이나. 선처를 받는다면 예를 들어서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도 있는 사안이다. 예. 그러면 저런 식으로 법정에서 행동 안 하죠. 예. 근데 어차피 이거는 결론이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거든요.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